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은 흔히 공기와 물이 좋다고 합니다만 적어도 먹는 물은 예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의 먹는 물 가운데 상당수는 먹기에 부적합한데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의 한 시골 마을. 이 마을 18가구는 탁도와 중금속인 알루미늄이 기준을 넘어선 물을 요즘 또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5년 전 고도 정수시설을 설치했으나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전기료입니다. 정수시설을 가동할 경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한 달 평균 15만 원, 가구당 8천여 원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안 떨리고 뭐가 또 죽긴 안 한다고 막 그대로 먹자 크고 우리가 단정 죽는 거 아니지만 몸에 해로우니까 돌리자 한 사람도 있고 그래. 2년 전부터 100여 미터 앞쪽에 상수도 관이 깔렸으나 수도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관 설치비가 가구당 120만 원이 드는 데다 매달 나오는 수도 요금도 노인들에겐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마을, 이곳은 수소이온 농도가 9.2로 기준을 넘고 있으나 66가구의 주민들은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뭐 거의 혹 끓이는 분도 있지만은 뭐 거의 생수를 그대로 마셔요. 포항시 내 마을 상수도는 165곳, 상반기까지 25%인 4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마을 상수도 1175곳이 음용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설치가 늦고 더러는 주민들이 거부해 시골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는 안전과 자율주행 등 스마트카가 화두인데요. 이제는 차에 눈이 달려서 스스로 안전과 주행을 제어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박상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보행자와 도로, 표지판 등을 인식합니다.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드는 보행자 앞에서 비상제동장치가 작동돼 멈추거나 운전자가 찾던 건물이 나타나면 알려줍니다.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진화해온 스마트카가 이제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학연구팀이 개발한 객체인식 기술로 보행자와 자동차, 도로 표지판 인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 문자를 인식합니다. 고유한 형태를 갖다가 저희가 뽑아내는 기술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행자냐, 문자냐, 사람이냐, 이걸 자동차냐 이걸 갖다가 인식을 하게 되고.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아 한국과 독일 자동차 회사들과 상용화 논의 중입니다. 기존의 값비싼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속도가 항상 느려지고 그 크기 자체도 잘 들어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하고 고속화하고 하는 그런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만 자동차 같은 인베드 시스템 사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 상상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새로운 자동차 기술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세계 스마트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IT 기술 개발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업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천억 원의 예산이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투입됐지만 연근의 수산자원의 총량은 50년 전과 비교해 56%나 감소했다며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이 사업 중 하나인 종묘 방류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외에도 어촌계와 수협, 민간단체 등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어 방류 품종과 방류 물량 등에 대한 실태 관리가 어렵고 갯녹음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바다숲 조성 사업 예산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많다며 안일한 수산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 영호남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지사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1억 원씩 기탁해 영호남 상생 장학기금도 조성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평화재단 이사장인 이호 여사가 참여한 가운데 영호남 상생 장학기금 기탁식이 열렸습니다. 영호남의 상생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1억 원씩 김대중 평화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영호남이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은 젊은 세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고질적인 영호남 갈등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대화합을 통해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씨앗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동서통합과 국가발전 그리고 조국의 평화 통일에 기여할 만한 미래의 동향을 견뎌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보지 않습니다. 김대중 평화재단은 이번 기탁금을 종잣돈으로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영호남의 인재 육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과 경북 또 나라 전체의 대화합의 여지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호 여사는 지난 98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첫 회 행사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고 지난 2000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경주 엑스포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동서화합을 위해 상주 나주 조선감령 관광자원화 사업과 안동화순 백신 산업 육성, 독도와 가거도 끝섬 주민 교류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 논란과 관련해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도시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하다며 농어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지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농촌 지역의 민의도 비례해 대표돼야 한다며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한 의원 정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뭄 때문에 충남 서북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보령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추석 이후 제한급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대표 댐인 안동과 이마댐도 저수율이 너무 낮아서 심각한 물 부족이 우려됩니다. 김철호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의 강수량은 예년의 60%, 올 들어 안동과 이마댐 상류에 내린 비는 예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보령댐이 심각 단계에 들어섰고 안동 이마댐이 주의 단계에 들어가는 등 전국의 댐 가운데 절반이 저수량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안동과 이마댐의 저수율은 예년에 비해 60% 정도, 안개나 간포댐이 예년보다 저수율이 더 높긴 하지만 안동 이마 두 댐이 담을 수 있는 저수량이 대구 경북 전체의 8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댐이 정상 수량을 회복하려면 최소 500mm는 더 내려야 하는데 올 연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이 없습니다. 10월까지는 대체로 건조한 대륙 고기압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겠고 11월에는 그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그 저기압 영향으로 한두 차례 비가 오면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부터 댐의 하천 유지 용수와 농업 용수 공급을 일부 중단하고 물을 아끼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이 좀 더 이제 모자란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경계, 심각 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게 되고 심각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생활 공업 용수도 제한 급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제한 급수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올해 벼 작황이 평년작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품평회를 통해 올해 벼 작황은 생육 초기 가뭄에도 불구하고 적기 모내기와 비료 주기 등으로 헛가지수가 적고 이삭당 나달수가 평년보다 3% 정도 많아 평년작은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기상 여건이 좋아 품질뿐만 아니라 밥맛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조생종은 서둘러 수확하고 중생종과 중만생종도 서리가 오기 전인 10월 중순까지는 수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소와 맞고소 등 공방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진수 전 포항시 의원은 오늘 박명재 국회의원이 가정사를 언급한 SNS 글을 근거로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자신도 맞고소했다며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가정사에 대해 해명하고 확인되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너무나 악의적인 내용이어서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1월 25일에 실시하는 울진군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법 우회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 조합원 B씨에게 선거 당일 마을 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죽은 거미로 아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 7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들이 선생님이 거미를 먹으라 했다는 말에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다며 이후 어린이집 복도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여러 차례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어구와 어획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한 선주 41살 유모 씨 등 10명과 조선소 대표 66살 김모 씨 등 6명을 검거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선주 유 씨는 자신의 선박 길이를 5.45m까지 늘리거나 선상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입니다. 또 김 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들과 건조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불법 개조를 공모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 검사를 받은 뒤에 선체 일부를 잘라 미리 제작한 선리와 조타실을 연결하는 등 불법 증축한 혐의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간간히 비가 왔고 이 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 추분이었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흐린 하늘 보이면서 비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총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오후 3시쯤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출근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도 흐린 하늘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이 흐려서 시야도 답답하겠는데요. 이럴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니까요.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도로에서는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또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오면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공기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분쯤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20번 국도에서 51살 이모 씨가 몰던 탱크로리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가 다치고 운전석 등이 타
1,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뒤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사업장에서 지게차와 관련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노동당국이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최근 5년 동안 경북 동해안 사업장에서 지게차 하역 작업과 관련해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146건에 이르며 올 들어서도 17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한 달 동안 지게차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게차 운행 때 근로자 출입 통제와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